여러분, 다중채무자가 폭증한다. 다중채무자라는 것은요, 금융권 3개 이상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를 다중채무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금융권, 국민은행에서 돈 빌리고, 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돈 빌리고, 카드론 쓰고 이러면 다중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중채무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문제는 자영업자의 다중채무자 비율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점점 현실화되어 간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보세요. 작년 말 대비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증가율이에요. 44.7%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많은 실물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빚을 막기 위해서 혹은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1금융권에서 돈 빌리는 게 안 되니까 2금융권, 2금융권에서 안 되니까 카드론까지 아니면 대부업까지 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쓴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의 다중채무자 채무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래요? 보시면 2021년 말이에요. 2021년 말에는요. 이게 자영업자 다중채무자가 28만 6,83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말 현재 41만 4,964명이에요. 그러니까 44.7%가 늘어난 겁니다. 다중채무자가 말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죠. 야, 이거 뭐 장난 아니게 늘어났습니다. 대출 금액도 많이 늘었어요. 대출 금액도 2021년 말에는요 162조 4,311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6월 말 보세요. 195조 3,839억 원까지 늘었잖아요. 이거는요 반년 사이에 지금 다중채무자들의 금액 비중이 20.2%가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 야, 이거 장난 아니네요. 진짜 커지고 있죠. 예, 제가 실물 경제가 지금 무너져서 이거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금액 말입니다. 이 금액 195조 3,839억이라는 금액 말입니다. 전체 자영업자 금액 중에 말입니다. 개인사업자라고 이야기할 때 금액 중에 28.4%나 차지합니다. 전체 자영업자 그러니까 개인사업자 대출은요 6월 말 기준으로 688조 2,633억 원이거든요. 그중에 195조 3,839억 원이니까 이게 적은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야, 진짜 많이 늘어납니다. 금액 자체도 전체 규모도 말입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637조였거든요. 637조 4,78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말에 688조 2,333억 원, 7.9%나 늘어난 거예요. 7.9%. 큰일 났어요. 제가 봐서는 진짜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저는 그 무너지는 게 결국 연쇄부실이라고 제가 단어 자체의 어떤 강도는 적게 씁니다만은 사실은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가 덮칠 수도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개인사업자의 어떤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게 91일물 양도성 예금정서금리입니다. 그런데 양도성 예금정서금리가 자영업자 대출금리에 영향을 그대로 미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1월 3일 현재 1.30%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9월 23일 3.07%예요. 3.07%. 2012년 10월 10일에 3.08% 이후 최고치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가상금리 포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가상금리. 가상금리까지 포함하면 자영업자들의 어떤 대출금리는 지금 적게 올라가도 4%를 무조건 넘는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5% 신용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5% 6%까지 올라가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수두룩합니다. 부지기수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자 부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이자 부담 엄청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정도 뛰면요.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알거든요. 가계대출은 0.352%입니다. 가계 취약차주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다중채무자를 말합니다. 저소득이면서 다중채무자를 취약차주라고 하는데 여기는 0.966%가 늘어납니다. 한 3배 정도 늘어납니다. 근데 자영업자는 심각합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이게 1%포인트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자영업자 대출은 0.56%의 어떤 연체가 일어나고요. 취약자주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다중채무자. 다중채무자나 저소득자. 이 사람들은요. 1.808%가 늘어납니다. 야, 심각하죠. 지금 그러면 여러분 가계부채 중에서 가장 빨리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영끌이 빨리 무너질 거냐 아니면 고령층 부채가 빨리 터질 거냐 아니면 자영업자 부채가 빨리 터질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말입니다. 자영업자 부채가 빨리 터질 거다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은행이 10월 14일이죠. 빅스텝 단행을 한다고 하니까 빅스텝 단행하지 마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이야기 못하거든요. 한국은행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요. 지금 이대로 가면 가계부채 터진다. 이렇게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자영업자 부채가 2분기 기준으로 보세요. 천조의 천조 994조 2천억 원입니다. 994조 2천억 원. 이것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개인사업자 부채하고요. 여기에 가계부채를 더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이면서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거를 더하니까 994조 2천억 원이 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너지면 인정사정 없이 무너진다는 게 지금 실물 경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실물 경제가 떨어지는 것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시장의 충격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실물 경제의 어떤 충격은 조금씩 회복은 되겠지만 이게 이제 오늘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복은 되겠지만 이게 부채를 막을 만큼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본 진단입니다.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